굉장히 회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질투 아닌 질투?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한번 과격하게 한번 들이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92년생 전문팀장 안재선이고요. 사연을 직장인 여러분들께 받았어요.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오늘병에 걸린 팀장님, 제발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5년차 직장인 A입니다. 저희 팀장님에게는 오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오늘까지 꼭 해야 돼 하는 병인데요. 오늘병의 특징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꼭 오늘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꼭 1-2시간 전에 던지면서 오늘을 외친다는 겁니다. 오늘병 때문에 선약 취소, 야근한 적이 거의 매주 꼭 한 번은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오늘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벌써 5시인데요 하면 네, 이거 오늘 하셔놓고 일이 또 안 풀리면 그럼 내일 해요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에미님은? 이런 분들 있어요. 한 오후 좀 늦게 되면 약간 이제 분위기도 좀 들뜨고 불금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막 다들 막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무님이 금요일 주말 잘 보내세요 하면서 저한테 내가 서치해 놨는데 이거 좀 정리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게 좀 해줘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본인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상사분이 조금 직원들을 좀 배려하는 게 좀 우선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약간 오후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별로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말고는 오전에 별로 일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후 때부터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일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제 자기 안에서 그게 정리가 그때 되는 거예요. 진짜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졌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늘을 외치시는 건지 그 좀 이유를, 그 심리를 파고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팀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엄청 그 팀장분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 막내시고 여자분이 젊은 그 팀장님이라고 이제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욕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조직 내에서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되게 더 빨리 그 팀장을 다셨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내 성과를 입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원들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이거 빨리 여기까지 해서 보여야 돼. 이거 빨리 입증해야 돼. 약간 그런 심리가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이 성과를 인정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보다 다른 이 일이 더 오히려 지금 저희 팀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얘는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 되기는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 기한을 현실적으로 설정을 하게끔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팀장이라고 해도 모든 분들이 다 능수능란한 그런 팀장인데 아닐 수 있어요. 전체적인 팀의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약간 맥이 닿아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좀 약간 강박이 있지 않나. 뭔가 이렇게 좀 오늘 끝내야 된다. 오늘 끝내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간 관리나 어떤 업무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땐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조금 넓게 먼저 본 다음에 그거를 조금씩 줄여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팔로우십 얘기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진정한 팔로우십은요, 리더를 잘 보좌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중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혹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직원의 입장에서 잘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들었던 거는 그 오늘까지 끝내야 할 그 일의 그 기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레벨 단위로 이렇게 나눠 보는 것도 처음에 좀 이게 이행하기에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데 급한 일, 뭐 하지 않은데 급한 일,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일이 좀 업무가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급한 일이라면 오늘까지 하는 게 맞고, 급하게 해서 더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이거 오늘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혹시 중요하고 급한 일 있나요? 약간 오히려 이제 되물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이거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뭐 급하진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거 혹시 중요한 일이니까 내일까지 조금 제가 더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다면 거기서 안 돼, 오늘까지 해주세요 이런 팀장님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제나 상사의 이슈를 싸우면 안 돼요. 네. 팀원이 불만이 있더라도 싸우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잘 돼서 가르친 게 되더라도 가르친다라는 느낌을 상사가 갖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상사는 변화를 내가 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사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회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네.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일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될 수 있어요. 저 질문이 좀 생겼는데요. 아까 상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제가 포기를 하고 따르는 거랑 퇴사를 하는 거 이 두 가지 좀 선택밖에 없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양극단에 있는 거고요. 중간을 우선은 시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그 상사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업무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었네. 일이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좀 달리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 정도를 들게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조직이 큰 데 있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가 빨리 승진해서 딴 데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경우 있어요. 막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한다든지, 자기는 일을 정말 하나도 안 하면서 막 다 일을 떠넘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쓰는 거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상사의 상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사의 상사가 내가 안 좋아하는 상사를 계속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쓸모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다 얘기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제목이 일 잘하는 팀장님과 차장님 사이에 새우등 터져요라는 사연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A입니다. 저는 요즘 일 잘하는 팀장님과 그걸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차장님 사이에서 저만 새우등 터지는 일이 많아요. 일 잘하는 팀장님 밑에 있으니까 차장님이 팀장님한테는 못하는 말들을 저한테 지적하고 막 혼을 냅니다. 대표님이 배려해주신 팀장님의 출퇴근 시간이나 평소 일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까지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회식 때 술 왕창 먹고 차장님한테 들이받았거든요. 하소연하는 식으로 해서 잘 풀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쪽 저쪽 계속 눈치 보면서 행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부서제였을 때는 이렇게 위아래가 확실했잖아요. 근데 이제 팀제가 되고 팀장님 한 분 빼고는 다 똑같은 팀원이죠. 팀원들 사이에는 또 경력, 또 경험, 또 업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상하 관계가 보이지 않게 공식적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차장님은 아마 신입사원님의 이제 선배님이 되시는 거고 또 A분 입장에서는 이제 선배님 말씀도 따라야 되겠고 팀장님 말씀도 따라야 되겠고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예. 신입사원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엄청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문제의 원인인데 그 팀장님과 그렇게 아마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뭐 승진해서 조금 누락이 아마 되셔서 이제 아직 차장에 머물고 계시고 질투 아닌 질투? 약간 그런 거를 위에는 말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신입사원한테 좀 분풀이 하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한번 과격하게 한번 들이받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또 차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여기 A라는 분은 신입사원이시잖아요. 그 신입사원들한테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좀 실수해도 좋다. 그 차장님이 또 비슷한 그런 계속 언지를 주시거나 불평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약간 정색을 하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제 뜻은 이겁니다라고 한번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면 팀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 차장님도 팀장님이 관장하셔야 되는 팀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진짜 이제 막 들어오신 신입사원인데 이 바로 위에 지금 차장님과 이런 갈등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거를 조금 중재해 줄 수 있는 대리나 약간 그런 급의 좀 선배가 조금 더 그 연차가 차이 나지 않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선배분이 좀 없으실지 팀장님과 면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언뜻 그 차장님 입장에서 보이기는 내가 팀장과 면담을 해서 약간 그 차장님의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자질한다는. 그때 소위 말하면 막 고자질 한다라고 그렇게 밉보일까봐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신입사원 입장에서. 네, 맞는 얘기예요. 연차가 한 10년 정도? 아무리 못해도 뭐 7, 8년 이상은 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차장님 밑에 그 신입사원분하고 사이에 계신 뭐 대리나 과장님 계시면 중재를 해주면 좋은데 예상을 좀 해보면 그런 분들도 다 지금 차장님한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를 겪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시지만 이렇게 패기가 있으신 거죠. 다른 상황이 또 다시 반복이 되면은 팀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제에서는 팀장님과 팀원들이 다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차장님은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하나의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단계를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조금 더 나쁘게 발현이 되면은 파벌이 형성이 됩니다. 팀 안에서. 아마 차장님이 아마 뭐 선임 팀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바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으시면은 요거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한번 꼭 주세요. 이런 분이라면 네, 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화의 이 뉘앙스를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상사하고 얘기를 꺼내는 자리에서 특히 이제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꺼내면 상사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일에 대해서 먼저 앞세워라. 상무님 요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A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BC 부분 아니겠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C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의 원인으로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원인을 같이 탐구를 하는 거죠. 여기 신입사원 A분도 팀장님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실 때 저희 차장님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내신 다음에 그 일이 애로사항을 겪는 원인이 바로 차장입니다. 라고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조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입사원도 내 팀원인데 차장도 자기네 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이런 뭐 다른 대리님, 과장님도 좀 이러한 차장님의 이런 측면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팀장으로 이제 있었을 때 그 팀원이 단순히 뭐 일을 잘 못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팀원이 그런 실수로 인해서 다른 팀원들 몇 명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로 제가 조금 더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 피해 규모 약간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한다면 더 호소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팀원 간의 어떤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거든요. 팀으로서 일하는 그런 상황에서 팀워크를 해치는 그런 언사를 지금 차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팀장님한테 드리면은 팀장님도 조금 더 수긍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넘어갈까요? 네.